좋은 또 노래 들려주시니까 감정이 또 우리가 몰입이 되고 좋은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어떤 걸까 하는 걸로 한번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모아보자는 관점에서 주제를 감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운동을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사회인 그 축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들하고 운동 경기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자.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브라보콘을 주로 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식당에서 식사를 조금 늦게 하고 나와서 이 콘을 밖에다 두면 그냥 녹을 것 같은 생각에 제가 그 콘을 들고 그 편의점 들어가서 그 알바생한테 요 지금 식사 중이니 잠깐 좀 보관 좀 해두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지금 식사 중인데 이게 녹으면 어떻게 되겠냐 라고 해서 여기 한쪽 구석에다가 그대로 보관했다가 꺼낼게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콘을 그러면 잘 보관해다오 보관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식사를 이제 마치고 나와서 야 저기 편의점에다가 콘 하나 맡겨놨으니 찾아서 먹어라 라고 해서 한 친구가 찾으러 갔더니 그 콘이 어떻게 보관돼 있었을까요? 냉동고에 있어야 될 콘이 그대로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엎어서 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기도 안 차서 참 왜 저런 감정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정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함께 우리 감정의 세계로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잘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세 가지의 소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감정이라는 주제를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저는 원래 이제 직업학을 연구한 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직업학에서도 직업을 선택할 때 개인들이 어떤 심리를 갖게 될까라는 걸로 다루다 보니까 직업 심리학이라는 교육 과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직업 심리학을 다루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작용할까라는 측면에서 심리를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게 되는 이제 감정이다라는 걸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지배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폭발한다. 그러면 왜 감정이 폭발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 현장에 가면 우리 불연 자재들이 쌓여져 있으면 그게 화염이 휩싸여서 폭발한다 또는 폭탄이 폭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인간의 감정이 폭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셔볼까요? 왜 사람들의 이 감정이 폭발한다고 할까? 자, 이 감정이 폭발한다라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러한 데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 불연자재들이 쌓여서 화염에 쌓여가지고 폭발하는 것은 한꺼번에 쑥 무언가 올라와서 폭발한다라는 개념이 되듯이 사람의 감정도 응어리진 무언가가 내재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쑥 올라오면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의 순간은 딱 5초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어디 가셨나요? 우리 유튜브 검색 시간이 3초라고 말씀 주셨는데 인간의 감정이 폭발한 순간은 3초가 아닌 5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초만 참으면 상대방과의 감정을 상할 일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 혹시 예전에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얘야 3번만 참으면 우리 모두 면한다, 그래서 아마 인내심을 많이 우리 강조했던 우리 가족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감정은 내가 지나고 나면 왜 그랬을까라는 예상된 후회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예상된 후회를 사람들은 반드시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순간은 5초를 잘 견디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사람들의 감정은 방금 전에 노래 들으실 때는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행복한 감정 아니셨을까요? 우리 분노, 억울함, 여러 가지 일상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 감정은 크게 6가지: 슬픔, 행복, 놀람, 혐오, 분노, 공포.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6가지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즉각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5초를 잘 견디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사람들의 표정과 그 다음에 감정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왜 가끔씩 너는 너무 무덤덤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감정 표현이 없어. 그래서 감정과 표정은 관련이 없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감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노, 억울함, 행복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주로 더 느끼는 것은 이렇게 분노, 공명심, 왕따, 그 다음에 충성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에서 출발되는 사회적 감정이 더 크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감정은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반드시 상황이 주어져야 이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 즉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정은 폭발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이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서로 간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말을 또 해보시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는 참 개념 없어. 너는 개념 없는 놈이야. 우리 이런 얘기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또 어떨 때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자, 개념 없다라는 말이 이게 뭐냐 그러면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게 분리됐을 때 너는 개념 없는 놈이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그런 표현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는 개념이 없는 놈이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는데 개념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듣는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감정의 이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면 안 된다라고 오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그런데 이 감정의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왜? 가끔씩 사납게 짖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과 같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분노는 좀 하기는 하죠. 그런데 슬픔, 행복 이런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물은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배고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끼지만 사람이 언어 표현에서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억울해, 나 지금 슬퍼, 나 행복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설명드렸던 사회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개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자, 감정은 본능적으로 일어날 거냐, 감정은 구성되어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이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 요거는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폭발한다, 감정이 폭발한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의 논리다. 그래서 몇 초 견디면 된다고요? 5초를 견디면 된답니다. 우리 왜 백화점이나 여기 쇼핑몰에 가면 8초 우리 브랜드 있죠? 의류 8초 보신 분 있나요? 거기서 구매해 보신 분도 있죠? 그거 왜 8초일까요? 왜 브랜드명이 8초일까요? 사람이 옷을 선택하는데 딱 이거 마음에 들어 하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옷은 8초랍니다. 그래서 8초의 브랜드가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은 5초, 유튜브의 검색 시간은 3초. 각각이 주장하는 논리가 다 심리적으로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정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동인데 이 정동은 행동하는 과정에서 출현하게 되고요. 감정이.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목적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 사회적 감정, 아까 말씀드렸던 분노, 왕따, 질투, 시기 이런 사회적 감정은 우리가 정동의 표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정동. 자, 그래서 이 정동은 우리가 이 사회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목적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는 분명히 나는 왜 쟤를 시기한다, 질투한다라는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저하고 입사 동기인데 둘이 요번에 승진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승진하려고 하지 제가 나중에 승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 보통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대 동료를, 동기지만 어떻게 하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드시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왜? 내가 먼저 승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 감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사회적 감정을 대상과 목적이 있게끔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정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생리적으로 반응하는데 뇌과학자들이 감정의 중간 단계를 우리가 정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동기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직접 그 대상한테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죠. 그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이러지 않습니까? 야, 그 친구 말이야, 응? 지난번에 어쩌고 저쩌고, 야, 걔 양 못 쓰겠더라. 우리 이렇게 다른 대상한테 얘기하잖아요. 직접 하는 경우보다. 그래서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쳐가기 때문에 격려한다라는 의미에서 중간 단계라는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접근하고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감정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쾌함, 즐거움이고요. 감정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감정을 회피하려고 한다. 자, 이런 게 우리가 정동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접근하는 게 즐거움이고 쾌감이에요. 이 쾌감에 가까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강도를 줄이고 시간을 늘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고 편안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감자칩 먹고 하루 종일 새우깡, 감자깡 먹으면서 TV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쾌감도 지루함으로 감정이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도 어때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이제 싫어지는 경향이 우리가 있는 경우도 이러한 데 있다고 보기도 있고요. 또 지루한 거를 너무 오래 있게 되면 이게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우울해진다라고 합니다. 감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울증을 수반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즐거움도 적당히 즐거워야 되지 너무 몰입하는 즐거움은 오히려 우울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게 정동, 사회적 감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루해지고 속쓰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혼자 만들어지는 거예요. 속쓰린 것은 혼자 만들어지지 상대방이 속쓰리지 않잖아요. 사회적 감정은 대상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고, 나 혼자의 감정으로 속쓰려요, 우울해요, 지루해요 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 감정은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라는 설명이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사회적 감정의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상과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의 감정을 우리가 사회적 감정이고 그것을 정동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동물하고 다른 이유는 언어를 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청해라 경청해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다른 분들의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내 주도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둘 다입니까? 네, 때로는 경청도 잘 해주시고 때로는 내 주장도 잘 해주시고. 자, 인간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정은 이 언어, 경청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된 개념을 우리가 최상의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청을 하지 않고 내 주도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것도 중독이랍니다. 중독.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것보다는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쾌감을 느낀대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쾌감을 느끼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경청을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경청해 이런 말은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잘 경청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경청을 한다라고 해놓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을 감정의 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내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대화를 하는 거고 상대방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은 경청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의 이득을 취하는 행동이지 절대 경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프랑스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야, 친구야, 나 프랑스에 여행 다녀왔어. 그러면 그래? 여행 다녀온 얘기를 한번 좀 해줄래? 어디 갔다 왔니?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경청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 너 프랑스 갔다 와서? 야, 나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 나 어디 경유해서 어디 갔다 오고 어떻더라? 상대방이 프랑스 갔다 왔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상대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침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감정의 표현을, 이거를 감정의 이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경청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호응을 빙자한 낚아채기. 아까도 우리 잡아채기? 낚시. 네, 같은 말입니다. 낚시. 네. 호응을 빙자한 낚아채기, 이게 감정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않는 게 경청이다. 상대방의 얘기를 잘 호응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이렇게 눈도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않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즉흥적인 말도 튀어나오게 되고 또 언어적 표현이 적절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에 의해서 우리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감정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랑을, 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모임이 존재한다. 이때는 나가셔서 많이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오래 타셨다거나 우리 지금 앞서 강의해 주신 우리 그 장효성 우리 대표님 같이 블로그를 오래 해서 파워 블로그로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당구를 잘 친다거나 마라톤 동호회 또는 등산 동호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는 것은 이거는 경청과는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서는 많이 얘기하셔도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또 우리가 상대방의 주도권을 뺏어오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정을 짧게 이렇게 호응을 빙자한 낚아채기, 감정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독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 자기 조절하는 방법은 사람의 몸은 다 누구나 다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의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 개념의 옷을 입는 거라고 합니다. 아까 사회적 감정이 정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불쾌하고 유쾌하냐, 접근할 수 있냐, 회피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회적 개념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즉 사회적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감정의 조절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언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구나. 또 내가 호응을 빙자한 낚아채기를 하면 상대방의 말의 주도권을 내가 뺏는 거구나, 뺏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을 느끼지 않는 감정의 정동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아, 자기 이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사회적 자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신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감정의 표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많은 책들이 다 자기계발서들인데요. 대부분 다 이 왜 말 잘하는가, 대화의 힘, 대화의 기술, 대화의 뭐 정석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 내용들이 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키워드, 아까 우리 블로그에서 설명했던 키워드가 경청이고 끼어들지 않기, 그 다음에 공감, 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절히 갖고 있다 그러면 대화의 주도권도 빼앗지 않을 거고 경청할 거고 상대방의 의견을 공감해 준다면은 바로 이게 감정의 조절이고 이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한번 결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자, 감정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이혜인 수녀께서 얘기하셨던 마지막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뒤에 보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자, 시작. 의리만나 당신을 가지는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피연이 된다. 새로 만나면 당신을 갖게 되고 다소로 만나면 마음의 미열이고 일곱 번 만나야 친밀하게 되신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네, 이 항상 그리워하는 사람이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또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생동감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가장 심한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끈적끈적한 계절에 사람의 조금만 가까이 가도 우리가 기분이 좀 묘한 경우도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시거나 버스를 탈 때.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조절, 아, 이 사람도 덥겠구나, 아, 이 사람도 나의 그리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